안녕하세요, 이연입니다. 이번 영상은 거절을 잘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주변에 거절을 잘하지 못해서 많이 곤란하고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몇몇 상황이 안타까워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요,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욕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거절을 필요한 상황에서는 도구처럼 현명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선 거절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거절은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거절을 너무 차갑거나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요. 의사표현은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yes or no랑 같은 거예요. 모든 yes가 좋은 것이고 no가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거절도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필요할 수 있다는 거를 먼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거절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거절하지 못해 그거를 수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절을 피하다가 나중에는 약속을 어긴 거짓말쟁이가 되거나 무리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누군가에게 도리어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런 미래들을 생각한다면 그게 더 나을지 혹은 지금의 거절이 더 나을지 이 둘 중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배려인지를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거절로 나를 떠날 사람은요. 떠나보내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거를 기회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무조건 안 돼, 싫어 하면서 거절을 하는 게 아니고 상황을 말하고 완곡하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도 나한테 실망했다, 뭐 어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저는 그냥 그 사람을 놓아줍니다. 보통 되게 어리고 이기적이고 피곤한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곁에 둬서 좋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거절을 잘하는 방법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거절의 달인이지만요. 그렇다고 거절이 쉬운 거는 아니에요. 저 또한 거절을 하기 전에 여러 심사숙고를 합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덜 주는 방향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거절할 때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잖아요. 그 감정을 섞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싫어요. 하기가 싫어요. 그거는 귀찮아요. 이게 우리의 본심이지만 이런 감정은 최대한 말하지 않고요. 약간 말에 운을 두고 혹은 다음날 말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시간차나 약간의 여유를 둔 다음에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보세요. 정말 이 말을 하기까지 내가 고민이 진짜 많았어. 근데 도와주고 싶은데 나도 난처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나도 더 신중하게 시간을 들여서 생각을 해봤는데 상황이 정말 어려워. 미안해. 이렇게 말하는 게 왜 효과가 있냐면요.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거절도 사실 의사표현의 한 종류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있었던 일을 뒷받침하는 게 거절에 힘을 실어주거든요. 이건 거절뿐만이 아니라 다른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 의견을 좀 부드럽지만 강하게 피력을 하고 싶을 때 실제 있었던 사례나 저의 진솔한 감정 같은 것을 섞어서 말을 해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에게도 훨씬 신뢰도가 있고 전달하는 입장에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을 진솔하고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듣는 사람도 저의 말에 쉽게 공감을 할 수가 있고요. 거절의 포인트가 사실 여기에 있는데요. 거절은 상대가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말을 해야 상대가 상처를 받지 않고 그 거절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공감을 일으키려면 그것이 실제 있었던 사건이거나 이해하기 쉬운 감정이거나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언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거절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들을 조금 더 완곡한 표현으로 다듬어서 상대에게 전달해보는 것도 꽤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서 80% 정도는 보통 수긍을 합니다. 근데 20% 정도는 그래도 하면서 다시 설득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럴 때는 두 번째 방법으로 갑니다. 두 번째, 현실적인 어려움을 섞는다.
여기에 쓸 변명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뭐 구체적일 필요도 없고요. 그냥 딱 이것만 외우세요. 개인 사정. 이렇게 덧붙이면 좋습니다. 자세하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 이거는 내 개인 사정이거든. 물론 이거를 회사에서 상사한테 한다? 그러면 혼납니다. 혼나고 회사가 네 개인 사정 봐주는 데냐? 이런 소리 들으니까요. 그런 건 하지 마시고요.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그냥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봐가면서 거절을 하고요. 그게 뭐 정말 일적으로 엮인 일이라면은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것 때문에 부족한 시간, 이런 게 되게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을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또 꼬투리가 잡힐 수 있으니까 두루뭉술하게 이 프로젝트랑 이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혹은 아예 진심을 말해도 좋아요. 나는 솔직히 그 일을 책임지고 할 자신이 없어.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나중에 내가 그걸 나 몰라라 하면 그게 더 무책임한 거잖아. 그래서 나도 참 거절하는 게 너무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하게 됐어. 이해해줘. 라고 얘기를 하면 여지가 없죠. 그리고 거절을 하면서 내내 기억해두면 좋을 세 번째 방법인데요. 쓸데없는 사족을 달지 않는 겁니다. 특히 거절을 할 때는요. 재해석 가능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나중에라도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는 나중에도 그거 안 할 거니까요. 죄책감에 주절주절 빈말하면 그거 좋지 않습니다.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오해만 살 수 있고요. 차라리 다른 일이면 도와줄 수 있어. 이런 정도는 괜찮습니다. 어쨌거나 거절은 짧고 간결하고 깔끔할수록 좋거든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나루토에서 본 건데 뼈도 깔끔하게 부러지면 나중에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막 뼈 조각 나고 이렇게 하면 진짜 치료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거절도 깔끔하게 하면 차라리 뒷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말들을 여러 가지로 구구절절 길게 하면 할수록 변명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한 의사표현으로 거절을 합시다. 그 여기서 또 팁이 있는데요.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보통 논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대화가 잘 되지 않고요. 그럴 때는 우리도 뭐 비슷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거절을 굳이 의사표현으로 하지 않고 그냥 안 해주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해도 곤란한 상황이 오겠죠. 근데 뭐 어떡해. 당신도 나를 곤란하게 했잖아. 저도 무논리에는 똑같이 거의 무논리로 행동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예의를 차리는 거는 우리의 굉장히 많은 감정 소모가 되니까요. 그냥 말하지 않고 한번 안 해줘 보세요. 그러면은 되게 화가 나서 저를 막 욕하면서 찾지 않을 겁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도록 상대방을 냅두는 편입니다. 5번째 방법인데요. 이게 좀 많이 중요합니다. 거절하지 않은 일에는 최선을 다해라. 그래야 그나마 제가 나쁜 애는 아니야 라는 소리를 들어요. 우리가 모두 사랑받고 싶잖아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진심을 다하고 제대로 한다면 사람들은 그거를 알아줘요. 우리가 앞선 1, 2, 3, 4의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5번이 전제가 돼야 돼요. 평소에 내 할 일을 제대로 하면요. 몇 번 거절한다고 평판이 쉽게 깎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 맡은 일, 이거는 최대한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은 나의 거절이 이해를 받아요. 아, 쟤는 정말 한다면 하는 애라서 하지 못하는 일만 거절을 하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평소에 제 할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거절을 하면 아니 쟤는 뭐 하는 일도 없으면서 이거를 거절해? 라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거절의 방법을 얘기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거절의 장점 2가지를 말하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거절을 잘하면 삶이 굉장히 좀 편안해져요. 왜냐면은 무례한 부탁을 거의 받지 않게 되거든요. 내가 무례한 것들을 내쫓고 싫다고 말을 해야 그런 게 찾아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이상한 부탁은 진짜 거의 들어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상한 부탁, 곤란한 부탁, 난처한 일 이런 게 잘 안 생겨요. 정말 그렇습니다. 거절은 사실 나를 침범하게 하는 세상에 대한 방어로서 기능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조금 함부로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절을 잘하면 배려를 많이 받아요. 왠 줄 알아요? 할 수 있는 건 하고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요. 나를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이 파악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이해해야 그 사람이 나를 배려할 방법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이해를 받으려면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의 기본이 분명히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속내 하나도 안 드러내면서 그냥 난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하고 살고 있으면서 나는 이해받지 못해. 너무 슬퍼. 이거는 글쎄요. 본인이 숨겨놓고 알아주길 바라는 거는 저는 뭐 사람들이 초능력자도 아니고요. 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무 불친절한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거절도 어느 정도 용기가 있고 솔직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거절을 못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인 게 아니고요. 솔직하지 못한 경우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아무에게도 진심과 감정을 이해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게 미움받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외로운 일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사실 우리 다들 이해받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거절을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용기를 내는 거고 솔직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삶이 생각보다 굉장히 명료해지고 윤택해진답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힘든 요즘인데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일에는 분명히 거절을 하면서 마음이 덜 다쳤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안녕.